저의 눈물 관광 소설의 기준은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저는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눈물이 고이겠다는 건 아주 깊이가 있고 서사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안구에 습기 차게 만드는 그런 책을 제가 한번 기깔나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소설 중에 굉장히 재미있고 재미있다는 건 오늘 좀 슬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소설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좀 눈물을 흘리고 싶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을 좀 이렇게 드러내서 배설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은 본가에 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선물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선물은 뭐냐면 잠시만요. 이 녀석이에요. 귀엽죠? 아주 저도 거의 2주 만에 보는 아이인데 여기서 아주 싱그럽게 잠을 자고 있네요. 폭닥한 저희 이거 뭐야 담요에서 아주 즐겁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에게 선물이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릴 책은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제가 2월에 읽었어요. 2월에 읽고 너무 잘 읽었다 싶었거든요. 원래 제가 단편 소설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건 그냥 장편인 줄 알고 읽었어요. 그리고 지인분이 좀 추천을 하고 재밌다고 막 이래가지고 읽었었는데 뭐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막 다 재밌다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저에게 번뜩였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 번뜩였던 작품 중 하나가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요거는 뭔가 슬펐다기보다는 좀 인상 깊었어요. 일단 노찬성이라는 어린아이와 에반이라는 노견이 있거든요. 이들의 이야기인데 얘네가 우연히 또 만나게 돼요. 만나서 키우게 되는데 사실 이 노견이 그냥 늙기만 한 게 아니라 암까지 걸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걸린 이 개를 치유는 못 해주고 이제 안락사를 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거든요. 이 노찬성이라는 아이가. 근데 이 아이는 안락사의 개념조차도 잘 모르는 정말 어리고 순수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힘겹게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갖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이제 본인 앞에 생기는 거예요. 막 뭐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 돈을 안락사에 쓰기까지 좀 시간도 남았고 이 강아지도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계속 이 유혹에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 이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슬픈 에피소드는 아니었고 다른 소설들이 몇 개 있어요. 입동이나 뭐 다른.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슬프기도 하고 뭔가 가족 간의 이런 사연들,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져 있어서 뭐 저는 재밌게 본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구병모 작가님의 아가미입니다. 이 책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과 감수성 터지는 내용에 정말 미친 콜라보예요. 정말 미쳤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정말 미쳤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가미가 생긴 어떤 아이가 있거든요. 이 소년을 구해준 노인과 손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셋이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러면서 다양한 일이 펼쳐지고 아가미가 달린 이 소년은 아가미 때문인지는 몰라도 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들어가서 막 놀고 헤엄치고 그래서 앞에 있는 호수에 가서 막 노는데 들킬 뻔하기도 하고 뭐 어떤 여성을 구해주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여기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손자와 이 아가미 소년과의 케미입니다. 이 둘은 사실 막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손자가 이 아가미 소년을 되게 막 뭐라 하고 욕하고 막 너 뭐 어떻게 해버린다 어떻게 저렇게 해버린다 막 이러면서 갈등도 겪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잘 뭐 극복까지는 아닌데 잘 해결해 나가면서 근데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하나 벌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이 인물들이 모두 다 좀 하나같이 막 마음 쓰이게 하는 인물들이어서 좀 미치겠다라는 감정도 들었어요. 약간 읽을 때는 근데 되게 가볍게 훅훅 읽히거든요. 근데 여운도 되게 오래 가고 그래서 저는 아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병모 작가님은 정말 이 창의력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좋았다. 다음은 자몽살구 클럽이라는 소설입니다. 할로로라는 싱어송라이터님이 쓰신 소설인데 일단 본업이 가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명인이 책을 쓰는 거는 종종 있는 일인데 사실 막 그만큼의 막 엄청 높은 진짜 본업이 작가이신 분만큼은 절대 아니겠거니 하고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재밌었다 이고요. 줄여 말하면 이 제목이 자살 클럽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 목적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막 잘 살 수 있게 막 다독여주고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있게끔 막 서로 막 만들어가는, 위로해주고 이런 삶의 통로? 탈출구를 만들어가는 이런 느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너무 인터넷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의 문체와 그리고 내용도 너무 뻔할 것 같은 힐링 소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재밌었어요. 웬만한 반전도 있고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팍 벌어지면서 이렇게 또 다른 뭔가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뭐야 이거? 갑자기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이게 뭐 나쁘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게 왜 유명한지는 알게 됐고, 소설도 참 잘 쓰신다, 대단하시다, 막 길지도 않고 몰입도 잘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물들이 아무튼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이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런 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밝은 밤이라는 소설이에요. 제가 이거는 너무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저는 슬픈 소설 하면 바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 여성분들에게 추천되는 책으로 아는데 왜 제가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위에 읽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다들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펐다. 그리고 아무튼 이게 4대에 걸친 모녀들의 이야기인데 정말 읽으면서 눈물이 오지게 납니다. 진짜 슬퍼요. 사실 저는 울진 않았어요. 하지만 눈물이 고였다라는 건 엄청 슬프다는 뜻. 그리고 아무튼 주인공의 이혼 후 갈등, 그리고 이혼 후에 엄마와의 어떤 의견 차이도 나오고, 엄마와 할머니의 또 갈등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과 할머니의 이 만남 이후에 이 할머니가 썰을 아주 기깔나게 푸시거든요. 이거에 아주 퐁당 빠져버리게 됩니다. 할머니의 어떤 친구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10대 분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고 20대부터 30대, 40대, 아무튼 20대 이후의 모든 여성분들에게는 모두 추천드릴 수 있을 정도의 책입니다. 그래서 짱 추천. 다음은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거는 그냥 뭔가 슬프다라기보다는 좀 절절한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상 SF 소설인데 구성이 정말 미쳐버렸습니다. 일단 대형 싱크홀에 잠긴 마을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예요. 이 싱크홀에 빠진 주민들이 다 초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초능력은 둘째 치고 아무튼 내용이 미쳤어요. 작가님의 떡밥 회수 능력이 아주 기가 막히시고 정말 상을 받으셔야 할 정도로, 그리고 추리 소설 같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아무튼 이 떡밥이 되게 많고 이걸 회수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신박하기도 하고, 아무튼 전 이런 류의 소설을 뭔가 좀 그냥 SF로 묶어버리기엔 좀 아쉬울 정도로 재밌었다. 또 내용을 말하면 좀 재미가 없을까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에 좀 읽을 게 없다, 아니면 뭔가 절절한 류의 SF 존잼 판타지가 보고 싶다 하면은 이걸 바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류라는 소설이에요. 요거는 밝은 밤이 그냥 가족 간의 슬픔을 다루는 내용이었다면 이거는 뭔가 사랑에 대한 슬픔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전학 온 남자 학생과 이 시골에서 살던 여자 학생 간의 이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러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좀 중요했던 건 남자 아이는 엄마밖에 없고 홀 어머니시고, 여자 주인공은 아픈 엄마와 그리고 소방관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와 이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렇게 약간 불륜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랑에 빠져요. 이러면서 이 남주 여주 이 학생들 간에서도 약간의 어떤 또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과 함께 그 심각한 주제와 함께 빡 터지는 거죠. 그래, 다시 앉아라. 아무튼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무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이 남자와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뭐 얼굴이든 성격이든. 근데 닮아갈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이 변할지 변하지 않을지 이런 걸 좀 주목하면서 읽으면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때 되게 유행을 했던 소설인데 아직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책 추천은 끝났고요. 연말이 또 다가오고 생각보다 저는 약속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회식도 많고 그동안 안 만나온 이 11개월간의 친구들을 이 한 달에 몰아서 만나려니까 좀 바쁘네요. 친구가 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쁜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모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또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또 25년이 끝나가네요. 정말 제가 한 건 없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매년 연말 연초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11월에 독서 결산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에 또 제가 아주 재밌는 소설들 많이 읽었거든요. 나중에 또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아무튼 모두 안녕히 계세요.